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4.13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녹색 열풍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전주 병선거구에서 전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동영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부서지고 깨지고 돌아온 아들을 전주 시민께서 손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셨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초선 의원이 됐다 이런 각오로 전주 시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번 그 선거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이켜고 싶지 않은 기억이겠지만 관악 때보다도 더 절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를 이대로 주저앉히시겠습니까 하는 호소를 드릴 때는 저도 목이 메었고 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고 그 진정성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그 절박한 심정을 잘 드러내는 사진 두 컷을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한 장은 우의를 입고 비가 굉장히 쏟아지는데 거의 횡단보도 쪽에 거의 엎드려서 전주 시민께 이제 인사를 하는 그 사진이 먼저 지금 나가고 있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마 선거 기간 중에 큰절을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그 큰절하는 모습이 정동영이가 달라지겠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가는 사진은 부인과 함께 이제 길거리 유세를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귀마개 역할을 해주는 아주 부부의 또 다정한 모습이 전주 시민들에게 또 지역 선거구 또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훈훈한 감동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상황은요? 종합 경기장에서 내거리에서 2월 하순이니까 그때도 아침에 눈발이 날렸어요. 저는 이제 귀마개를 준비해서 썼는데 보니까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귀가 시릴까 하고 누가 그 사진을 찍었군요. 네. 어느덧 이제 뭐 선거도 끝이 났고 지금은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주에 덕진구에 나오셨을 때 전주 병에 나왔을 때 참 안티들도 있었잖아요. 느끼셨겠지만 정동영에 대한 안티. 처음에는 사실 싸늘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 붙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얼음장이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 가슴에. 아니 그렇게 찍어줘도 말도 없이 호련히 우리를 등 돌리고 갔다 하는 서운한 마음이. 이제 그게 오해라는 것을 이제 풀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텔레비전 토론, 라디오 토론이 8, 9차례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4년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좀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동영 대 정동영이 아니다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론회에서도 사실 그 해명이 됐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역을 이제 떠나지 않았느냐 그거하고 한 일이 또 뭐냐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공격하면서 했지만 이 자리에 또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 정동영이 이런 일 했습니다 하고. 저는 한 번도 자랑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제가 이제 이른바 중앙정치에 매몰돼서 사실상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하고 설명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어요. 그런 점인데 저는 전주 먹고 사는 것이 제 정치의 제일 큰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를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주셨는데 그래서 크게 봐서 전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주창해온 전주의 비전, 그러니까 관광 경제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옥마을 이거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없어졌던 걸 다시 묶어낸 일. 또 뭐 요즘은 이제 축구 팬들이 뭐 주말이면 몇만 명씩 모입니다만 그것도 탈락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든 어쨌든 대통령 당선자를 설득해서 다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낸 일. 또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 간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35사단을 이전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해냈습니다. 네. 이전 확정을 해냈고 그런 일들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사실 전주에서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제일 큰 일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네요. 뭐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작은 일도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뭐 말씀을 주시니까 멍석을 펴주시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덕진동에 가면 덕진중학교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 원래 무허가로 지었던 거예요. 도지사도 교육감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감히 손댈 수 없는 문제였어요. 백방으로 뛰어댕겨서 어쨌든 학교 신축해냈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어려운 일들 뭐 해냈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속에 정동영이는 뭐 자기 출세하려고 정치했지 우리 시민들은 도외시했다 하는 그 오해 그걸 좀 풀어드리게 된 게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또 시민들도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그런 일을 했었구나 하고 새삼 실감했을 겁니다. 상대 후보였죠. 우리 더민주의 김성주 후보하고는 이제 선후배인데 어떻게 격려 전화라도 한 통화 했습니까? 끝나고 나서. 네,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네. 난도 보내고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공과 사가 구분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선거 과정에서 부딪히고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또 아끼는 후배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싸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큰 사람의 또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또 다독거려줌이 또 필요하겠죠. 오늘 타이 색깔도 녹색 열풍과 똑같이 이제 당의 색깔인 녹색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7석 지금 차지했잖아요.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까지 선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기대를? 처음에는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이 반토막 절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는 이제 녹색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든 전라북도에 좀 확산시켜 보려고. 근데 이제 덕진에 발목이 붙들려 있었잖아요. 네. 사실 수도권에서도 가능하면 좀 와달라는 뭐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뭐 안정이 돼야 그 발을 뺄 수 있는 거여서 막판에 그래도 전라북도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제 막판에 녹색 바람이 상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7석 당선자를 만들어낸 것은 또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당이긴 하지만 뭐 한때는 또 친정이었던 더민주의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에게 어떻게 보면 참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대당이긴 하지만. 선거는요. 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다음에 더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4년 동안 야당 노릇을 못했거든요. 숫자는 호남에서 거의 전석을 밀어줬잖아요. 네. 거의 여당이었죠. 네. 아니, 완전한 여당이죠. 예. 근데 지난 4년 동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3석 줬잖아요. 그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제 물론 국민의당이 이제 잘해야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저는 서울 선거도 호남 유권자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것도. 네. 또 호남에서 야당을 물갈이 해버린 것도 뭐 호남 유권자의 그 위대한 정치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창에서 이제 와신 상담할 때 문재인 대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삼고 처리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국민의당으로 가신 거는 어떤 마음에서 결정을 하셨나요? 문재인 대표가 작년 말에 순창에 왔을 때 이제 같이 돌아와서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서 있는 길이 다르다.
서 있는 길이 다르다는 건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해서 저는 그 더민주당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었고, 그러나 마음은 형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힘을 합쳐야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2월 달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순창에 왔을 때 네. 그때 결심을 한 것은 일단 호남에서 야당을 교체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혹자는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정동영이 걸어온 길과 안철수의 길은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문재인 안철수는 손 잡았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그전에 노무현 정몽주는 손 잡았잖아요. 또 DJP도 있었고요. 네. 왜 정동영은 안철수 손잡고 정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당은 어쨌든 이런 파당적인 정쟁 위주의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이런 네. 쪽에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 이제 그런 노선을 걸어야 하고 또 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문재인 대표 관련돼서는 여기저기 인터뷰를 자주 하셨던데, 호남 발언 관련돼서요, 정확한 또 표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입장 관련돼서. 호남에서 이제 지지를 못 얻으면 정계 은퇴 뭐 발언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어요. 호남에서 지지를 못 얻으면 불출마하고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뭐 세석 얻은 것은 호남에서 뭐 지지가 철회된 거죠. 네. 이제 장수는 말을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더 큰 가치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를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로 가야죠. 네. 지금 여기저기 뭐 언론이나 신문에서도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야권 통합 많이 내세우시고 강조하시던데요. 국민의당 지도부 안철수 의원만 보더라도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인 의사는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 쪽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또 관철시킬지도.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목표는 분명합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야 간신히 이길 뚱말뚱 하잖아요. 근데 총선과는 다르죠. 네. 대선에서는 어쨌든 힘을 모아야 정권이 바뀝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1년여 시간을 아주 슬기롭게 써야죠. 그래서 이제 모델은 DJP 모델도 있어요. 공동정부 모델도 있어요. 후보 단일화. 그리고 또 하나의 당으로 묶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은 과정이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 1년여 전개되는 그 과정, 이른바 3당 체제에서 어떤 협력과 어떤 경쟁, 어떤 그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힘을 하나로 합치는 그 형태는 모델은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세요? 전주로 어떻게 이사 오시는 겁니까, 이제? 예, 현재는 이제 송천 1동 주공아파트 2단지 202동 804호에 네. 살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우리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고 그다음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서울이 본거지였잖아요. 정치를 하면서도 전주를 왕래했지만 본거지는 서울이었죠. 근데 이제 본거지를 서울 생활을 정선하고 전주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집터를 좀 보러 댕길 생각입니다. 네. 제가 고향에 가서 지난 1년 살아보니까 가능하면 좀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있어서 네. 저 뭐 호성동 쪽이나 저쪽 뭐 북쪽 조천동 쪽 지역이나 어디 좀 아담한 동네에 가서 살면서 네.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막걸리도 나눠 마시면서 금귀 월상 이런 원칙을 제가 정했습니다. 네. 서울에 금요일 날뭐 국회가 돌아오시고? 열린다든지 금요일 날은 반드시 와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고 금토일 그리고 월요일 날 올라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사시면서 소통하시겠다. 예. 그런 믿음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또 선거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들을 많이 갈망하고 있던가요? 우리 전주 시민들이 어떤 점들을 좀 많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공통으로 예. 똑같은 목소리로
제발 우리 전주 좀 잘 살게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네. 정말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지역과. 예. 그 점에서 정말 죄송스럽고 또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새로운 먹거리. 저는 그게 관광경제 생태계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요, 지금 희망이 왔거든요. 사람이 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왔어요. 그렇죠. 예. 이 1,000만 명이 방문객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방문객은 지나가는 사람이고 관광객은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주도를 찾는 1,200만 명이 평균 1인당 23만 원 쓴다 그래요. 네. 전주를 찾는 방문객은 한 사람이 2만 6천 원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작년에 1,000만 명 왔는데 10만 원만 쓰게 하면 1조짜리 경제가 생깁니다. 1조 경제가, 관광 경제가. 네. 대한민국 도시 중에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1년에 30만 명 겨우 오던 방문객이 1,000만 명으로 30배가 늘었어요. 이런 도시는 역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이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전주의 항공사진을 찍으면 정중앙이 종합경기장이에요. 이게 3만 평, 3만 6천 평이 지금 종합경기장 부지 이제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전라 밀레니엄 파크로 만들어 보자. 내후년이 2018년이 전라도 탄생 1000년이란 말이에요. 고려 현종 8년 1018년에 전라도라는 행정구역이 처음 탄생했어요. 네. 이 조선 팔도에서는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라 밀레니엄 파크,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100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체험관들을 놓고 이 전주의 상징 조형물, 랜드마크 같은 것도 넣고 생태공원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이라는 이 공간과 전라 밀레니엄 파크를 결합시키면 명실상부하게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전통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정말 관광경제라는 하나의 먹거리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희망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동영 당선인처럼 중앙에서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명히 인재들이 있는데 등용이 안 된다. 예. 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장관 시대가 4년째거든요. 뭐 장관 한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전주 출신, 전북 출신이 한 사람 나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출범하는데 13, 14, 15, 16, 4년째가 되도록 국무위원이 한 20여 명 되는데 전북 출신은 한 명도 명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전북을 무시해도 너무한 거죠. 네. 그래서 10명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은 목소리를 못 냈잖아요. 이제 제가 앞장서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국민의당에 이 협조를 받으려면 이 문제 해결하라고 분명하게 청와대에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전주 완주 통합이 또 하나의 관건이기도 한데 20대에서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2년 전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면요, 충청북도는 작은 데잖아요. 전라북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데인데 특히 거기 청주라는 도시, 전주와는 격이 크기라든지. 근데 지금 청주, 청원은 통합해서 100만 건으로 가잖아요. 그 통합이 결정되던 날 청주, 청원, 전주, 완주는 무산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네. 근데 거기에 그 과정에 청주, 청원은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있었고 전주, 완주는 정치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정치인이 있었을 뿐이죠. 그 점이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 얘기도 함께 하셨는데, 자, 제가 오늘 어디 언론사를 방문했어요. 뭐부터 해야 할 생각이냐 그래서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 꼴찌부터 탈피시키겠다 말씀을 했더니 네.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언론사 회장님 말씀이. 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6조 원 달성 이런 언론은 봤는데 그게 사실은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로는 0.7%에 불과한 꼴찌였다는 사실은 그거 들으면 화나는 얘기거든요. 네. 타시도하고 견주어 보니까 그 예산이 예. 이제 작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송하진 지사님과 우리 10명의 당선자가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해 설명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산 확보를 하겠느냐는 건데, 그래서 1차 목표는
꼴찌가 뭡니까? 이건 탈피해야죠. 네. 이미 또 그 민생 관련돼서 19대가 이제 5월 말까지니까 시작은 뭐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이미 주민들 그 문제라든지 민원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갖고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송천동 변전소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신다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동초등학교에 네. 그 수업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혁신학교로 해서 그 5학년 학생들이 180명 당선자에게 드리는 편지, 그래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대화하고 편지도 읽고 그랬는데 정치인들이 공약을 생각해서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저 홍보물 다 꼼꼼히 읽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적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변전소 문제 꼭 좀 막아주세요라고 썼어요.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아이들이 그럴 정도면 부모들은 더 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말하자면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첫 번째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한전 쪽에서 전무와 이제 그 본부장, 처장에서 한 8명의 실사단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제가 그 현장에도 같이 가서 보십시오. 동부대로 8차선, 송천중앙로 8차선. 지금은 아직 안 났는데 에코시티가 되면 이제 저 북쪽으로 뚫리게 되거든요. 그럼 8차선과 8차선이 교차하는 코너에 서울로 말하면 광화문 대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동아일보사 자리에다가 변전소를 놓는다는 게 서울 시민이 납득하겠는가? 이건 상식을 배반한 일이다. 네. 이건 안 된다. 자, 하여튼 대안은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사장께 보고하고 다음 주에 사장 만나도록 돼 있으니 만나서 결론에 따라서 만일 안 받아들이면 나는 싸울 것이다. 주민과 함께. 받아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뭐 하여튼 좀 같이 협력을 하자. 지금 그렇게 차근차근 뭐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토론회를 통해서 해안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사이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질문을 제가 좀 우회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구에서 3루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하면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장관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랜드슬램의 정치권에 있어서 그 꿈은 있으신지 조심스럽게 한번 또 여쭤보고자 합니다. 정치인은요. 네. 뭐든지 그 말할 때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네. 그건 좀 뭐라 그럴까요? 시기상조다. 아니 뭐. 그 때가 맞지 않는 거여서 지금은 네. 부지런히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약속한 우선 선거 때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받았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다시 한국 정치의 중심에 복귀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아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도내에서 최사선에 이제 최다선 의원이 되셨는데 분명 역할이 책임이 막중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새누리당도 한 분 있고 그 국민의당도 2분이 있는데 네. 저는 전라북도에 힘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 당으로 다 10명 채우는 것보다 네. 1명, 2명, 7명이거든요. 전북 애향당을 꾸리려고 합니다. 애향당이요? 애향당. 네. 그러니까 당적은 다르지만 전라북도 예산 챙기고 전라북도 인사 챙기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애향당을 꾸리고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 의미에는 이제 초당적인 당을 초월해서 협력해서 전라북도가 또 정권 교체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야권 통합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정치사의 거목으로 또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